자, 이렇게 북한의 무력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도발, 그 속에 담긴 의도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최근 도발 행태가 이례적이다 이런 표현이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NLL 이남을 넘겨서 도발을 해왔습니다. 하나씩 여쭤보기 전에 사실 우리가 국가 애도 기간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도발을 해올 때마다 노림수가 무엇일까가 가장 궁금한데 가장 궁금한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오늘은. 네, 사실 지난 주말에 네. 우리 국민적으로 정말 슬픈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애도 기간으로 정해진 이 기간 중에 이제 한미 연합 비질런트 스톰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이 예정돼 네. 있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도발을 할까 안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할 거야 하는 쪽에 무게가 더 가더라고요. 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와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도발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 예측이 안 맞았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도발을 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그 낙탄 지점이 NLL 이남으로 떨어진 것은 우리 영해는 아닙니다만 영해 아주 가까운 곳에 예. 떨어진 것은 사실상 분단 이후 사실 NLL이 그어진 것은 뭐 정전협정 체결 이후니까 1953년 7월 27일 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예. 이렇게 해야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한미연합에서 그 전에 직전에 이제 호국 훈련이 끝났고요. 이런 훈련을 빌미로 외무성 또 박정천 북한의 군서열 1위까지 나서서 네. 훈련을 비방하고 예. 이 훈련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무력 행위다. 이걸로 인해서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예. 예고를 했거든요. 예. 이렇게 일련의 성명을 낸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다 계획을 해놓고 예고를 해놓고 이런 행동을 했다. 다시 말하면 전례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국민들을 굉장히 놀랍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비난 여론이 정부로 가게 만들어가지고 예. 지금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네. 연합훈련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가장 놀란 분들이 울릉도 주민분들이었을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공습 경보는 저희들도 좀 낯선 경보 발령이기 때문에 이 공습 경보는 언제 어떻게 발령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습경보라는 게 그렇게 자주 발령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북한이 2016년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 네. 예. 그때 서해 쪽에 있는 섬에 도서에 발령된 이유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백령도 대청도. 실제 상황으로 발령이 됐으니까 다시 말하면 적의 이 전투기라든지 또는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공격이 임박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경보가 발령되는 거거든요. 예. 지정된 장소로 대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공습경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경계경보는 공습경보 그 앞에 예. 그런 조짐이 있을 때 예. 미리 대비하라, 경계해라 이런 차원에서 발령되는 그런 경보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엔 그러면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어떤 성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치를 한번 지도로 준비해 봤는데 지금 정확한 위치를 좀 본다면 사실 울릉도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공습 경보는 울릉도에 올렸지만 속초와 좀 가깝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 레이더가 이제 포착을 하죠. 예. 그리고 그런 궤적들을 우리 중앙 방공관제소에서 포착을 해가지고 네. 결국은 그 미사일의 비행 궤적이 울릉도 상공으로 갈 수 예.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울릉도 쪽에 아마 군과 관이 협조를 해서 네. 발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실제 낙탄된 지점을 보면 지도에서 보듯이 속초 전방 속초 동쪽이죠. 57km고 NLL을 기준으로 하면 남쪽으로 26km입니다. 예. 그리고 저 지점이 울릉도로부터 서북방 167km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미사일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예. 저게 167km라고 해도 금방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보가 발령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NLL 넘어서 낙탄되도록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오발 이런 게 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예.
계산된 북한이 것이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곳에 낙탄을 한 것이고 예. 이것으로 인한 그런 효과를 예. 노렸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근본 원인은 네. 한미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 여론의 화살이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예.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예. 김정은이 직접 전술핵 운영 부대를 지휘하고 나서 10월 10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미가 정상적으로 하는 이런 지난번에 그 한일 해상 훈련, 한미일 대잠 훈련, 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정상적인 사격 훈련까지 주한미군의 사격 훈련까지 10일 걸면서 동서해상으로 방사포를 쏘고 예. 1년의 도발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오늘 갑자기 일어난 것이 네. 아니라 지속된 것이고 이걸 명분으로 또 다른 도발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합참도 이 도발 대응에서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 미사일 사격 실시했습니다. 이 정도 어떤 대응은 어느 정도 수위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비례성 대응 원칙을 가지고 예. 있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이제 해당되는 미사일을 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지만 네. 우리는 공대지 미사일로 대응을 했습니다. 북한 한 발이 우리 NLL 남쪽으로 낙탄이 됐지만 우리는 3발을 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위치를 비례적인 대응을 했고 발수는 어쨌든 북한이 남쪽으로 떨어진 건 한 발이지만 실제 오늘 쏜 것은 전체적으로 한 20여 발 된다고 이미 포착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어떤 도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많은 양의 미사일을 동시에 여러 곳에서 쏘면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할 것이다. 이런 역량을 과시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또 능력을 보여준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포사격도 100발 정도 했다고 지금 예, 방사포도 100여 발 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끊임없이 긴장을 조성하고 위기를 만들어서 이것이 결국은 한미가 잘못해서 한미가 북한에 너무 강경 대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여론을 몰아가고 한미를 이간하고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그런 정치적 포석도 같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네. 예. 또 한 가지 앞서 말씀하신 박정천 군서열 1위 군사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인물이 담화를 냈고 9시간 만에 도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을 지금 북한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비질런트 스톰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연합 공중 훈련 이게 명분일까요? 뭐 물론 미국의 중간 선거, 뭐 중국 당대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점을 꼽았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2018년 비핵화를 조건부로 내세워서 네. 미국과 협상을 했고 결국 그걸 계기로 해서 북한이 핵 보유를 공식화하고 제재를 풀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실패했어요. 네. 그리고 북한의 태도는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라.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는 뭐 비핵화니 뭐니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그런데 김정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예. 내부적으로 또 체제와 정권의 그런 흔들림의 현상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대담하게 금년 들어서 미사일을 뭐 20여 회나 발사를 했고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뭐 15번, 16번 발사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시키고 김정은이 지시하는 시간과 장소 어느 여건에서도 즉각 전술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과시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쐐기를 박는 거죠. 아무리 비핵화를 얘기해도 소용없다. 이제는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가 뭐 함께 대응을 한다 해도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감히 어디 우리를 대응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몰아가면서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지만 결과는 아마 반대가 될 겁니다. 김정은의 의도는 결코 관철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은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도발이 많았었고 그 수위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점점 어떤 경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레드라인까지는 아니지만 그 선을 조금씩 넘고 있는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여기에 좀 한 판단하십니까? 가지만 더 덧붙이면 관련해서 2017년대 어떤 북한 도발과 데자뷰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좀 같이 질문해 예, 주시면 2017년 같은 경우 북한이 뭐 핵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특히 화성 12형, 15형 이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 포함을 해서 예.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때 미국과 뭐 특히 우리 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긴장이 굉장히 고조가 됐었고 11월 하순에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들어서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의지, 네. 뭐 이런 거를 발표하면서 이 전술적 전환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요,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지만 이 도발은 도발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 도발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조선노동당 강령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남한의 공산화입니다. 북한 중심의 통일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적으로는 한미를 이간시켜야 됩니다. 미국을 떼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연습을 할 때마다 시비를 걸면서 방어 연습인데 공격 연습이라고 그러고 네. 이걸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지금 30초밖에 없는데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 사실 왜 했느냐는 많이 설명해 주셨고 결국 추가 도발 가능성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도발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이거 예고편이라고 보고요. 예. 더 계속할 텐데요. 그 형태가 무엇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 핵실험, ICBM 발사, SLBM 발사를 포함해서 아마 접경 지역에서 2020년 6월에 북한이 긴장 조성 행위를 했던 그런 형태의 이 도발 행위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네.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고 우리 군도 대비하고 우리 국민도 군과 정부를 의지하고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목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